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트렁크 살인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건에다. 예. 성동구 한 빌라에서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희생자가 발견됐는데 범인은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지르고 시신마저 훼손한 뒤에 도망쳤던 사건이죠.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어제 그 용의자인 김일곤이라는 사람이 검거가 됐습니다. 예. 동물병원에 들어가서 강아지 안락사용 약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이제 검거가 된 간호사가 거죠. 신고했어요. 예. 아직은 신분이 용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일곤한테 카메라가 범행 인정합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문하고 증거 확보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안락사용 주사약은 도대체 뭘까? 또 다른 범행용인가? 아니면 자살용인가? 이제 이런 궁금증도 풀어야 되고 옷에 핏자국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예. 소지품 중에 립스틱이 발견됐는데 이게 또 다른 피해자의 것인지 성적인 도착증이 있어서 갖고 다닌 것인지 이것도 풀어야 되고. 그렇죠. 아무튼 전과 22범 척수장애 6급이었다고 하는데 그 허리에 복대를 두르고 있었다는 게 이 장애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은 칼을 세자로 꽂고 있었는데 칼 꽂기 좁으라고 탁 복대를 차고 있었는가? 이것도 그런 거라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렁크 안에다가 살해한 여성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얘기 들으면서 이 정도면 반사회성 인격장애, 우리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 아니냐. 저 이런 생각 들던데요. 예, 소시오패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연성 상당히 높은 얘기인데 소시오패스들은 도덕적인 양심적인 판단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는데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안 해버릇한다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수준이 너무 약하다거나 그래서 죄책감이 덜하거나 아예 없거나 이제 이걸 소시오패스라고 흔히 얘기하죠. 또 타인을 속이고 서심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착취적이고 지나친 야망도 갖고 있고 또 남한테 약자에게는 우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착한 척도 잘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거네요. 그런 거죠. 또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실체가 발각되면 동정심을 막 유발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들은 심리 상태상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주 약합니다. 타인이나 전체 사회에 대해서도 애정이 별로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의무감도 약하고. 그래요. 그 대신 또 소유욕이나 지배욕은 강해요. 그 사람의 의식까지 지배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는 그 시신도 자기가 완전히 지배하려고 우리 그러고.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소시오패스들. 많았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시신을 훼손하는 거죠. 맞아요. 증거도 인멸해야 되지만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살해한 피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지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나 성적인 판타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김일곤의 행동이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쭉 제가 설명 듣다 보니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붙잡히자마자 난 죄가 없다. 나도 살아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것도 그렇고 동물병원에 가서 푸드를 키우는데 돈이 벌써 1,000만 원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약 달라. 약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러니까 약이 없다. 이따 와라. 뭐 그러니까 이제 또 가서는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하니까 집에 가서 함께 해달라. 그래서 이게 범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끌고 가려고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있고요. 간호사가 재치 있게 바로 알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예, 뭔가 들어서는 모습에서 수상한 걸 느낀 거죠. 그다음에 숨진 희생자에 대해서는 차하고 휴대전화만 뺏으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마구 했다. 그래서 목졸라 살해했다. 그러니까 책임의 일부를 희생자한테 이제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거. 애당초 치밀하게 계획해서 죽이고 빼앗으려고 했다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했다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식자재 배달 일을 할 때 여자들한테 못 받은 미수금이 많다. 참 그래서 원한을 품게 됐다. 예, 그래서 세상 모든 여자에게 여성 혐오 의식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체포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던 것이 세자루인 걸 보면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칼을 세자루 품고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이것도 조금 그래서 추가 범행 쪽으로 좀 이제 의견이 8일 만에 있습니다. 잡혔으니 망정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결국 성장하거나 생활하는 가정 그 가운데서 뭔가 사회에 부적응하면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사회 규범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누가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해서 빗나간 경우. 어린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경험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격 발달이 제대로 못된 경우 이런 건데 이제 더 주변 취재를 해봐야 되고요. 그냥 무조건 사이코패스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성장
배경이나 사건의 발생 배경을 따져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치유하는 계기로 그렇죠. 삼아야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